보시면 지수 로그 함수. 우리가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 형태가 이제 이와 같이 생겼다고 치면 위치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직선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기울기가 뭘 알려주냐면 X축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제 Y축 방향으로의 변화의 어떤 비율을 알려주죠. 얘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선분의 길이가 t가 되는 이러한 순간이 있다면 이 두 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 길이를 L1이라고 생각하고 요 길이를 L2라고 생각합시다. 참고로 요 길이라는 거는 항상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에요. 이렇게 L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L1 곱하기 A의 t승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근데 뭐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t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요 L1은 A의 알파승이고 L2는 A의 알파 더하기 t인데 A의 알파랑 A의 t승을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값이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길이가 곱해진다. 배가 일정한 특정한 비율만큼 곱해진다라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볼까?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뭐 2분의 1에 x 플러스 1이 있는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2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래.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2라는 값이 3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곱해졌을까를 생각을 한다고. 얼마가 곱해졌냐면 2분의 1에 제곱이 곱해졌죠. 그렇다는 거는 이만큼의 길이가 2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런 관점으로 자꾸 읽어야 된다고. 읽는 것 자체를 그림을 해석을 할 때. 여기다가 대입해서 푸는 거는 누구나 풀 수 있어. 알파, 베타 졸라 놓고 쓴 다음에 는 3, 는 12 서로 나누고 할 수 있다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관점 자체가 x좌표의 차이가 곧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실수 배로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어떠한 느낌이냐면 등비 수열의 느낌이긴 해. 근데 등비 수열은 딱 자연수 단위로 딱딱딱 떨어지잖아. 간격이 일정하게끔. 근데 꼭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야. 이게 얘가 차이가 1이고 얘가 차이가 뭐 3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얘는 2배 커지고 얘는 8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A의 t승배를 찾는 그래서 요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를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은 사실 점근선이 곧 x축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위아래로 평행 이동된 경우에는 그 x축에다가 내린 게 아니라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를 가지고 비율로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만약에 여기가 지금 정말로 x축인데 이번에는 3의 x승 플러스 2야.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가 뭐야 이렇게 안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바꿀게요. 왜냐면 원래는 증가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예를 들면 8이고 음, 8이면 안 되나? 18? 18 해야지. 18이고 너가 뭐 3분의 얼마 할까? 10? 헷갈려. 16?
더하기 2. 3분의 16 더하기 2는 3분의 22.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x축에 내린 수의 발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푸시면 안 되고, 보조선 y는 1을 갖다 긋고, 이만큼을 봐야 되죠. 얘가 16인 거고, 이만큼이 3분의 16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부터 너까지는 정확하게 플러스 1만큼 변화했구나. 플러스 1만큼의 변화가 몇 배로 이어졌냐면 3분의 1만큼 곱해지는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통은 이런 조금 계산하기 용이한 숫자들로 표현이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깔끔하게 예쁘게 정수가 안 나올 때도 있어. 정수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에서 2의 x승 여기가 2고 여기가 예를 들면 5야.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5가 되기 위해서 얼마가 곱해진 거야? 2분의 5가 곱해졌죠. 근데 이 2분의 5가 사실은 누구인 거냐면 너를 t라고 생각했을 때 a의 즉 2의 t승인 거예요. 이렇게 즉 요 값에다가 너를 나눠주고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t값이 나온다는 거지. 즉 t는 로그 2의 그냥 2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다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주로 저렇게 자연수거나 정수인 상황들이 많이 나올 뿐 로그 값의 형태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약간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요거는 하나의 함수 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한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는 AX승 말고 우리 로그 함수도 동일한 방식이겠죠. 자,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X축, 요쪽 점근선, 근데 점근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아.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요게 지금 로그 AX고 이만큼 수의 발이 있고 이만큼 수의 발이 있다고 칩시다. L1, L2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만큼의 길이가 T인 거야. 그러면 L2는 L1 곱하기 A의 T승입니다. 이 비율 자체도 똑같아요. 어차피 y는 x에서 온 거고 우리가 밑이 a인 함수에서 온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자리가 굳이 로그의 형태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지? 당연한 이야기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여기가 너가 L1이라는 거는 너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로그 L1, 로그 A의 L1인 거고, 얘는 L2, 로그 A의 L2란 말이야. 그러면 너와 너의 차이가 T라는 거는 여기다가 T를 더한 게 너라는 소린데, T라는 거는 뭐냐면 로그 A의 T승이지. 진수끼리 이렇게 곱해지면서 L2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 관계식 자체는 이 함수가 로그 함수인지 지수 함수인지 무관하게 다 통용이 되는 방식이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이 지수 함수는 그래도 등비수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한데, 로그 함수는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나 똑같아요. y축 방향으로의 어떤 함수 값의 변화가 x축 방향으로 이제 평행하게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의 어떤 비율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차피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는 경우, 아니면 함수가 둘 이상 주어져 있는 경우.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두 점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한다고. 관계에 대한 해석을 한다는 거는 보통은 연결을 하고 요 직각삼각형을 관찰을 한다든지, 직선이 그려져 있을 때는 얘는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직선이 어떤 등장을 할 때, 어떤 직선이 주어지고 보통은 두 점 사이에 선분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직선의 기울기 같은 요소가 제공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울기는 곧 뭐와 뭐의 비야?
밑변과 높이와 대각선의 비율을 알려준단 말이야. 물론 원래는 밑변과 높이까지만 주지만 제곱해서 루트 취하면 이 부분까지도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이 길이가 2루트야. 너가 2루트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 2대 1대 루트 5니까 그럼 너가 2루트면 너가 4고 너가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이제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요 x좌표의 차이가 L1에서 L2 뺀 거, 아니지 L2에서 L1 뺀 거 해서 요 위의 식을 가지고도 뭐 풀어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직선과 관련된 형태는 거의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 기울기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선분 B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울기와 선분 길이 하나 정도 준다든지 뭐 보통은 이제 비스듬한 빗변의 길이를 주죠. 빗변의 길이를 거꾸로 밑변과 높이의 형태로 잘 바꿔주시면 충분히 풀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함수가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둘 이상의 함수를 관찰하는 경우 아까 알려드렸죠? 우리가 둘 이상의 함수를 관찰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서로 선대칭 관계에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서로 점대칭 관계에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서로 평행 이동된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셋 다 잘 나오는 편인데 자 먼저 서로 선대칭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선대칭이고 그것이 이제 무엇에 대한 선대칭이며 이 선대칭성은 언제 유지가 되고 언제 선대칭성이 깨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선대칭인 거는 어차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X축에 평행한 직선 혹은 Y축에 평행한 직선에 대한 선대칭. 그래서 X는 A대칭이 있고 Y는 B대칭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이거야. 어떤 fx가 있고 f에 2a-x가 있을 때 자, 요렇게 둘이 서로 x는 a 대칭이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주의. 워닝. 자, f a 플러스 x와 f a 마이너스 x. 자, 요렇게 함수 두 개를 주는 경우가 있어. 꽤나 수학을 잘한다라는 아이들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주어지면 너네가 헐레벌떡 x는 a 대칭이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x는 a 대칭일까요? 당연히 아니니까 주의를 써놨겠죠. 그렇다면 대칭이 아닐까요? 대칭일까요? 대칭이 아니라면 대칭이라면 누구에 대한 대칭일까? 어떤 상황일까?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이 둘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답니다.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대하여 대칭일까? 대칭이다. 아는 사람? 빨리 해줘. 자, 쉽게 얘기해 볼게. 이거를 너네가 gx라고 생각해봐. 이게 gx야?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 이게 gx라고 부른다면 얘를 그냥 내가 gx라고 불렀어. 그럼 얘는 g라는 함수에다가 뭘 넣으면 이런 모양이 될까? g 2a-x야? x에다가 2a-x 넣으면 이렇게 나? 아니지 않아? 뭘 넣으면 될까? 뭘 넣으면 되니 민서아? 해줘. 중동고 한번 믿어볼게. 뭘 넣으면 되겠어? 그냥 마이너스 x 넣으면 되잖아.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다가 이게 들어간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딱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gx가 g-x가 되면 뭐라고 부르지 이거를? y축 대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너는 y축 대칭. 헷갈리죠? 이거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 뭐랑 착각하고 있는 걸까 이걸 지금? 너가 서로 같다. 이거랑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비교 분석. f a 더하기 x는 fa 빼기 x. 얘는 무슨 소리냐면 fx라는 함수가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x는 a. 이런 상황인 거라고. 얘는 뭐냐면 x는 a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fx가 있고 이쪽에 f2a 빼기 x가 있는 거라고.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얘는 fx가 그냥 이렇게 생긴 거고 얘는 f2a 빼기 x가 이렇게 생긴 거고 얘는 fx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fx라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고 해석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함수를 대칭을 시킨 서로 그러한 관계에 있는지와 fx라는 함수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대칭인지는 다른 얘기라고. 얘는 무슨 소리야? 대칭을 시켜봤자 자기 자신이야 라는 소리고 얘는 너를 대칭시키면 너야 이런 이야기라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fx가 그렇다고 선대칭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fx는 그 어떤 함수를 갖고 와도 니네가 띡 긋고 대칭시키면 된다고. 근데 얘는 뭐야? 마치 이차 함수처럼 대칭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건 대표적인 대칭성을 가지는 함수라고. 얘는 x는 a 대칭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너네가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둘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과 하나의 함수의 특징을 준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야. 아이고. 됐지? 다른 함수일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주면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랑 같은 소리입니다. 이거 같은 소리예요. 이거랑. 왜냐면 관점을 봐봐. 자, 얘는 무슨 소리야? 내가 fx를 x는 a에 대칭을 시켰는데 그 함수가 너거든? 근데 그 함수가 원래 fx랑 같대. 그러니까 너를 대칭시켜봤자 같다는 거는 이런 상황이라고. 자기 자신이 포개어진다고 대칭을 시켜도. 전혀 다르다고. 완전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됐지? 물론 이게 더 많이 나와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왜 그럴까? 애초에 지수로그 함수는 대칭성이 있는 함수야? 아니잖아. 그 대신 그럼 어디 가면 이 표현이 잘 나올까? 어디 가면? 지수로그 함수 다음에 뭐 배워? 삼각함수 가면 이 표현이 개 많이 나온다고. 왜냐면 삼각함수는 어떤 함수니까? 계속 반복되고 계속 대칭인 함수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대칭을 시킨 건지 대칭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들어가야 시작이라고 사실은. 근데 되게 중요한데 애들이 이런 데서 막 착각한다고. 이렇게 딱 주면 이거 알지? x는 a 대칭. 그래서 대칭시키면 너야. 개소리야. y축 대칭시킨 거야. 전혀 다르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낚는다고. 특히 내신에서 많이 낚으니까 잘 구분해서 기억하라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알겠죠? 그 다음엔 뭐 할 거냐면 자, 너네한테 함수를 막 이렇게 주는 거야.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딱 주고 근데 여기는 2에 x 빼기 5. 자, 이렇게 딱 줬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심지어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띡 준다고. 그림도 안 주고. 그럼 너네는 딱 보자마자 이거는 뭔가 서로 대칭인데 1, 5, 3. 너는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자, 이걸 어떻게 했을까 내가. 잘 봐. 일단은 뭐부터 읽냐면 서로 선대칭인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 읽어요. 지수함수의 기준에서는 서로 선대칭의 관계에 있으려면 이 부분을 무시하고 얘만 보는 거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2의 마이너스 x승과 2의 x승이 서로
선대칭의 관계에 있다는 건 알아. 심지어 y축 대칭의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알지. 그지? 근데 이게 조금 이동을 했을 뿐이야. 얘도 좀 이동하고 얘도 좀 이동을 했어. 이동을 하다 보니 대칭축이 바뀌더라 이거지. 자, 그럼 볼게. 내가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생겼고 2의 x승 이제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대칭축이 y축이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의 그래프를 한번 평행 이동을 시켜보겠대. 원래는 둘 다 이동시켜야 되는데 일단 하나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갔다고 칩시다. 이쪽 방향으로 적당히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했어요. 평이. 근데 평행 이동을 했는데 그림의 모양을 보니까 여전히 어때? 뭔가 대칭축이 새로워지긴 했지만 우리는 분명 여전히 선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평행 이동을 한 크기와 그 다음에 요 대칭축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금 내가 예를 들면 6만큼을 평행 이동을 했다고 치자. 하나의 함수를. 근데 원래 y는 0에 대해서 x는 0에 대한 대칭이었어. 그럼 이 선대칭 축이 달라진다고. 얼마가 될까? x는 3이 돼요. 왜 3이 될까? 자, 여기서 내가 보조선 하나 딱 그어볼게. 이렇게. 잘 봐. 이 교점을 기준으로 보조선을 그으면 이만큼의 길이도 여전히 너랑 똑같아야 돼. 얘도 6일 거야. 그지? 근데 우리는 너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절반 하면 정확하게 절반만큼 움직였겠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우리는 뭘 기억을 하냐면 평행이동을 한쪽 함수를 기준으로 한쪽 함수만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원래 대칭축이 그 평행이동된 방향으로 움직이되 정확히 절반만큼만 움직여요. 그게 결론이야. 자, 그래서 선대칭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평행이동을 시켜도 여전히 평행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또 쉽지 않죠. 잘 봐. 2의 x승이 있었고 2의 마이너스 x승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를 한번 좀 밑으로 내려보기로 했어. 너가 한 이 정도로 내려가 볼까? 자,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뭐 6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2의 x승과 이렇게 생긴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6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 얘는 서로 선대칭성이 남아 있을까 없을까? 더 이상 선대칭이 아니에요. 선대칭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시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밑이 서로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대칭성을 관찰을 했단 말이지. 밑이 서로 같을 때는 최소한 연립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but 밑이 동일하면 연립 가능성이 있다. 즉 대입하고 계산할 수 있다고. 만약에 얘가 3의 마이너스 x승이었으면 그 가능성마저도 없다고. 2의 x승이고 3의 마이너스 x승이면 대칭도 아니고 밑도 다르고 그럼 이제 주로 뭐만 해? 경계 대입하고 크다 작다 뭐 이런 것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평행이동을 했는데 여전히 선대칭이고 여기서는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더 이상 선대칭이 아니게 됐단 말이야.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 어떤 것 같아? 자, 여기서는 지금 대칭축이 얘지 원래. 근데 이동의 방향이 어때요? 대칭축과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대칭축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대칭성을 유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냐면 요거는 거기다가 써놓을게요. 그 노트에다 써주세요. 샵 선대칭 함수는
대칭 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 시 여전히 선대칭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래서 쉬운 거 했어. 조금 어려운 거 해보자. 잘 봐. 자, 두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 맨날 뭐 여기다가 뭐 기울기 -1짜리 직선을 한해 만에 뭐 0,1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뭐 근내 만에 만나는 교점 뭐 이런 거 하겠지, 그지?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거는 이 두 함수 간의 관계 해석이에요. 관계 관찰. 이 관계를 관찰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둘이 만약에 서로 조금 특별한 관계에 있다면 그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은 서로 특별한 관계인데 그 특별한 관계를 읽어내지 않고 문제를 단순하게 연립하거나 계산하려고 하면 거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은 둘은 그럼 어떤 관계에 있을까? 플러스 1일까요? 플러스 1이 아니에요. 잘 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는 얘랑 선대칭인 함수는 누가 있었냐면 2의 x승이 있었어, 그지? 만약에 2의 x승이 있었으면 둘은 y는 x 대칭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근데 2의 x승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 마이너스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움직였지. 즉 이 그래프 입장에서는 얼마씩 움직인 거야? 이만큼을 움직였지. 그지? 그러면 원래는 y는 x가 이렇게 있었으면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 자체는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실제 우리 대칭 축은 얼마만큼만 움직여야 되냐면 그거의 절반씩만 움직여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누구인 거야? y는 x 플러스 1 플러스 1 아니야? 마일만큼 1만큼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x축의 방향으로 마일 갔기 때문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1 넘겨가지고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누구예요? 그러면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딱 보면 둘은 y는 x 플러스 2에 대한 대칭이에요. 요거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y는 x 플러스 2를 갖다가 싹 그어줘야 된다. 그러면 문제에서 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해갖고 무슨 너랑 뭐 삼각형에 무슨 뭐 어쩌고 이 길이가 2루트 뭐 4루트 2가 된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슉슉 찾아가갖고 또 점 찾아가고 하겠지, 그지? 그건 이제 그 다음 이야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함수 간의 관계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동을 시켰지만 여전히 대칭이죠. 다만 대칭축이 이동했죠. 대칭축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서로 점대칭인 거 해보겠습니다. 점대칭인 거는 요거 얘는 A, B 대칭, A, B 대칭. 어떤 fx가 원래 있고 A, B 대칭이 되면 2b 마이너스 f 2a 빼기 x. 자, 요런 관계에 있으면 A, B에 대한 대칭인 거예요. 얘네가 만약에 서로 같으면 fx가 A, B에 대한 점대칭성을 가지는 함수인 거고 임의의 함수를 이렇게 대칭을 시킬 수가 있다고. 자, 근데 점대칭 함수는 아주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대칭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칭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대칭성이 보존이 되지만 대칭축에 수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는 순간 선대칭성이 깨지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점대칭인 함수는 아무리 서로 움직여도 점대칭성을 유지하는 아주 재밌는 성질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우리가 근데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냥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봐봐. 원래 도형의 이동의 파트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도형을 대칭시키는 경우가 있어. 점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뭐 둘은 서로 점대칭인 거는 뭐 특별히 어렵게 뭐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죠? 보이죠? 너를 어떻게 한다? 180도를 돌린 겁니다. 요 원점을 기준으로. 근데 또 다른 함수 하나가 이동을 한다고 칠게요. 이 녀석을 얼마만큼을 이동을 시킬 거냐면 여기서 뭐 2만큼, 4만큼 이동을 시켜봅시다. 슉. 그럼 이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는 플러스 2만큼, 플러스 4만큼 이동을 했거든. 근데 원래는 서로 대응되는 점끼리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기 때문에 너랑 XY 좌표의 합이 둘 다 0이었어요. 원래는 그랬어. 근데 하나의 요 도형을 2만큼 4만큼을 이동을 시키면서 새롭게 대응되는 점의 관계를 봤더니 얘는 너와 너의 중점이 정확히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 1,2로 바뀌게 되어 있죠. 왜 그럴까? 당연히 어때? 얘가 이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얘가 점대칭이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연결을 해보시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는 중점 연결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 길이에 딱 절반만큼 갔을 것이고 얘도 중점이니까 정확하게 너의 절반만큼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 아까 우리가 선대칭 함수 하나의 함수만 6을 이동을 시켰더니 대칭축은 3만큼 이동했죠. 점대칭 함수에서 하나의 함수를 그대로 둔 상태로 하나의 함수만 뭐 a, b만큼을 평행 이동을 한다고 치면 그 점대칭인 대칭점은 2분의 a, 2분의 b만큼 같이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보다 중요한 건 너네가 읽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2에 1 빼기 2의 x승 더하기 3. 자, 너랑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너네가 보고서 얘네가 어디에 대한 대칭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쉬워. 얘는 원래 함수는 마이너스 2의 x승이었겠지? 얘는 원래 함수는 2의 마이너스 x승이었을 거야. 둘 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잖아. 각각을 동시에 움직이려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얘는 얼마만큼 갔어요? 마이너스 3만큼 갔지? 플러스 1만큼 갔지? 얘는 어때? 얼마만큼 간 거야 이건? x 대신에 얼마가 들어갔어? x 대신에 x 빼기 5가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5만큼 간 거고 얘는 플러스 2만큼 갔죠. 둘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둘을 서로 더하고 평균을 내면 돼요. 둘을 서로 더하면 플러스 2 나오지? 평균 내면 1 더하면 플러스 3 나오니까 2분의 3 대칭입니다. 그래서 쓱 보고 계산하시면 1,2분의 3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보통은 이 대칭이 되는 그 점을 기준으로 뭔가 이야기를 풀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에 서로 평행이동된 경우에는 얘는 주로 뭘 가지고 보냐면 어느 곡선끼리 대응되는지 여부만 잘 보시면 됩니다. 되는가?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너네가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어. 2의 x승이 있고 2의 x 빼기 4 빼기 8.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인 두 직선이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래. 예컨대. 그래놓고 뭐 둘러싸인 넓이 구하네 마네 하는 이런 것들 있지, 그지? 자, 어차피 함수의 이동은 점의 이동입니다. 우리가 이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던 모든 점들이 4만큼 마이너스 8만큼 평행 이동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위에 한 점을 4만큼 마이너스 8만큼을 평행 이동을 시키면 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두 점을 연결을 해보시면 기울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2짜리가 나오지. 그렇다는 거는 이 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이 되면 이 점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고 근데 나머지 모든 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4만큼 마이너스 8만큼 4만큼 마이너스 8만큼 땡땡땡 4만큼 마이너스 8만큼 이동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냐면 이 곡선의 일부가 전체적으로 이동하면 이 곡선과 같다는 이야기고 둘이 서로 곡선이 같으니 둘러싸인 넓이를 관찰을 할 때 보조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볼록한 부분을 잘라다가 위에다가 갖다가 채워주시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가지고 이제 풀어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평행사변형으로 해결을 하는데 이건 이제 지극히 단편적인 이야기고 평행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를 서로 섞어서 낼 때도 있어. 뭐 예를 들면 여기가 2의 x승이라서 여기가 y는 4고 이 부분의 넓이가 a라고 하고 여기가 로그 2의 x 빼기 2인데 여기부터 너가 그러면 얼마가 되면 되나? 너가 2니까 이렇게 너가 y는 2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뭐 b라고 한다든지 그래 놓고 a 더하기 b를 물어보는 이런 경우들 많죠. 그죠? 그럼 실제 이 부분의 곡선에 해당하는 거는 너를 y는 x 대칭시키면 여기로 올 것이고 1인데 그러네. 그림이 좀 안 맞네. 아무튼 이렇게 오고 얘가 평행 이동이 되면서 여기로 온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곡선의 일부가 이 곡선의 일부와 이제 같은 상황. 그러니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와 같아서 여기가 a.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사각형 넓이를 가지고 풀어내는. 그래서 얘는 잘 잘라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옛날 중동부 기출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요거는 워낙에 많이 봤죠. 이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맨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묻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두 함수 간의 관계를 해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각각을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잘 아셔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나머지는 문제를 가지고 좀 쉬었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으이차. 맨 앞에 1번 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이제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제죠.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의 그래프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2의 x승과 그 다음에 16 곱하기 2의 x승이니까 실제로는 2의 x 플러스 4승이네. 4만큼 차이가 나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텐데 요만큼의 차이가 4라는 거야. 어딜 가도 4만큼 차이가 난다. 근데 y는 2랑 y는 16이니까 y는 이 어딘가에 있고 y는 16이 어딘가에 있어도 어딜 가도 4만큼 차이가 나고 이만큼의 곡선이 옮겨져서 너가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도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 형태가 나오면서 우리는
요 높이, 그러니까 14 곱하기 4가 되겠죠. 간단하게 그려서 푸는 문제였고, 2번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한번 해보세요. 로그 A의 bx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A, B는 양수이고 자, 일단은 우리가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A 값이 1보다 작은 거는 알겠어, 그지? 1보다 작은 거 찾았고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니까 1을 대입한 값이 0보다 작다.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0이라는 거는 로그 A의 1이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B와 1의 대소 관계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찾을 건데 로그 A의 B보다는 로그 A의 1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실제 B는 1보다는 커야 되죠. 이렇게. 진수끼리 비교할 때는 대소 관계가 바뀌었던 거, 밑이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되겠지 뭐. 근데 여전히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로그 B의 A죠. 근데 로그 B의 A는 로그 A에 비해 역수니까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겠죠.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지나가면서 1이 요런 데 있어서 값이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 답은 5번에 있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3번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이 중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밑을 잘 통일을 하시고 어차피 기본 형태들이 있어. 지금 얘는 밑이 3분의 1짜리니까 3의 x승도 가능하고 3분의 1의 x승 같은 것도 가능하고 로그 3의 x도 가능하고 뭐 밑이 3 또는 3분의 1인 거는 다 괜찮은 거지. 근데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면 기억번 같은 거. 자, 기억번에서 2분의 1에 로그 3분의 1에 2x 제곱인데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실수배가 된 거는 평행이동의 개념이었어. 아까 우리 지수함수가 일정 값이 커지면 일정한 값이 곱해지듯이 요거는 이제 로그 함수는 진수 x좌표가 일정한 값이 곱해지면 함수 값이 일정하게 커지는 특징이 있고 이건 이제 계산만 해봐도 이렇게 밖으로 꺼낼 수 있지. 3분의 1의 2에다가 3분의 1의 x제곱. 자, 이 부분은 어차피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데 너랑 얘랑 곱해지면서 우리가 원래 함수인 로그 3분의 1의 x의 형태가 되는지, 근데 2분의 1이라는 건 루트지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루트 x제곱인데 여기서 이제 넘어갈 때 굉장히 조심하라고 했죠.
우리가 루트 제곱은 뭐다? 루트 제곱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x가 아니라 절대값 x.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습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얘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진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x 대신에 절대값 x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죠? 물론 평행이동이 되긴 해야 됩니다. 위아래로. 그래서 기억번부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기억하시냐면 이 자리가 짝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짝수가 되면 절대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니은번에 나와 있는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은 괜찮다는 거지. 왜냐하면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3분의 1의 세제곱 근 루트 x 3승이 되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다? 그냥 x다.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한쪽이에요. 그래서 니은번은 참이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디귿번 당연히 되겠죠? 앞에 실수를 곱하긴 했지만 실수를 곱해봤자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다. 4를 뭐로 바꿔서 쓸 수 있다? 3의 로그 3의 4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됐고요. 리을번도 지금 루트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곱의 루트는 안 돼. 루트의 제곱은 괜찮아. 루트의 제곱은 그냥 x 빼기 1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제곱이 밖에 있냐, 루트가 밖에 있냐에 따라서 루트가 밖에 있을 때는 안 되고 루트가 안에 있을 때는 괜찮죠. 그래서 리을번은 참이에요. 그래서 디귿번도 괜찮고 리을번도 괜찮다. 지금 리을번하고 기억번하고 헷갈릴 수 있어. 기억은 안 되는 거고 리을은 되는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사실은 뭐만 보시면 되냐면 진수 조건만 생각하시면 돼요.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x제곱이 양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0이 아니다가 된다고. x가 0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때? x 3승이 0보다 큰 거니까 x가 0보다 크다가 되지. 그러니까 원래 로그 함수의 진수 조건과 똑같지. 그래서 범위상 똑같아져요. 마찬가지로 루트 x-1도 x-1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한쪽이죠. 한쪽. 한쪽으로 펼쳐져 있느냐 양쪽이냐의 차이다. 미음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되는 거는 기억만 안 된다. 넘어간다. 4번 니네가 나중에 해봐라. 넘어간다. 5번 해보겠습니다. 5번 해보세요. 모의고사 기출인데 얘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풀어봅시다. 본인의 시험 기간과 시험 범위와 수학 시험 아는 사람, 대충 아는 사람. 그래? 수학 시험 일까지는 몰라도 시험 기간과 시험 범위. 시험 범위 혹시 모르는 사람?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삼각함수 뜻까지거나 삼각함수 방부등식까지거나. 그러니까 그 왜 삼각함수 활용 사인 코사인 법칙 직전까지거나 아니면 그래프 방부등식이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삼각함수 그래프 전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도형 전에서 잘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우리 수업은 그래프까지 할 겁니다. 왜냐면 아마 섞여 있을 거거든. 한번 알아보세요. 시험 범위 뭔지 알아오세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까지 시험 기간 범위 알아오기 체크. 다음 시간에 요거 체크해서 그 목요일날 시험 볼 때 그 답안지에다가 위에다 써주세요. 학교 어디 뭐 시험 범위 뭐 이렇게. 우당탕. 자 보겠습니다. 지수함수 AX승의 그래프와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이 A. 근데
4,0이라는 점에 대해서 OA와 AB가 서로 수직. 자, OA와 AB가 서로 수직이라는 거는 어디가 직각인 거냐면 각 OAB가 직각인 거예요. 각 OAB가 직각이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원점은 여기 있고 B가 4,0이 여기 있는데 A가 이제 90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리고 루트 3이랑 만나는 거란 말이야. 잠깐만. OA와 AB. OA와 AB가 수직일 수 있는 방법이 각 OAB가 수직인 거 말고는 없죠. 뭐지?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수직이니까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 왜 그리는 거야? 자, 샵 수직 조건 씁니다. 수직 조건. 표현이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수직이라는 동 아니면 뭐 이루는 각이 90도라는 동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해결은 M1, M2, 마이너스 1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A1, B 아니지 A1, A2, B1, B2는 0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 끝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직 조건 굉장히 개많이 등장하고요. 주로 이렇게 풀어요. 근데 너네가 아마 대체로 떠오르는 것은 요 정도.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지? 근데 조금 하는 애들은 뭘 반드시 생각하냐면 이거를 생각을 한다고. 얘는 그냥 한번 넣어봤어. 이거 뭔지 알지? A1 X 더하기 B1 Y 더하기 C1는 0. 일반식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수직 조건입니다. A1, A2 곱한 거랑 B1, B2 곱한 게 합이 0 이런 식으로. 얘는 엄청 많이 쓰이진 않는데 이제 직선의 표현 방식이 일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쓸 수는 있어요. 활용도 자체는 이 두 가지가 높고 이 정도를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이제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가 4잖아. 얘가 4. 그렇다는 거는 너의 반지름은 2가 되겠지? 근데 누구랑 만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y는 루트 3과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y는 루트 3이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겠네. 그럼 여기거나 할 텐데 애시당초에 지금 이만큼이 2고 너가 2고 얘가 루트 3이라는 이야기는 너는 정확하게 각도가 얼마야? 딱 60도일 때 아니야? 정삼각형일 때? 그러니까 이 점 좌표 뭐라고 쓰면 되겠어? 점의 좌표가 1, 루트 3 잡으면 되겠니? 그지? 대칭이지?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3, 루트 3이라고 잡으면 되겠니? 그럼 이 둘이 어디 위의 점이라고? A, X승 위의 점이라고. 지수함수 문제야? 아니야. 지수함수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원에 대한 해결이야, 그냥. 원 갖다 긋고 점 찾은 거야. 마지막에만 살짝 한 스푼 대입만 하면 된다. 그래서 대입하시면 A의 1승이 루트 3이거나 이러한 A도 있고 아니면 A의 3승이 루트 3이거나 또는 이나라는 거죠. 1, 루트 3, 1, 3, 루트 3 넘어갑니다. 그 수직 조건 원을 생각해라. 상당히 요새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한 21번, 20번 이런 데 자주 나오는 어떤 이렇게 푸는 문제가 최근에만 두 문제가 나왔어요. 이쪽에서. 넘어갑니다.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빵빵. 두 곡선이 있는데 보니까 밑이 서로
같은가 해서 봤더니 얘는 밑이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죠. 왜냐면 앞이 2라는 거는 너는 사실은 밑이 루트 2입니다. 루트 2. 하나는 루트 2짜리예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그래도 밑이 서로 나름 거듭제곱의 형태니까 연산은 될 것 같아. 근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AB 대 BC가 BC 대 CD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럼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A, B, C, D. 오케이. 그래서 P가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B, C, D. 근데 요점의 좌표가 나오지 않나? 둘이 서로 는 같다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위가 2로그 2x 빼기 1인 거고 밑에가 로그 2x인 거고 얼마 나오니? 계산하면 나올 것 같은데 는 같다 하면 로그 2x는 1이니까 여기 x좌표 2 나오네요. 2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각각 a와 b는 얘네가 0이 되기 위한 점이니까 얘가 0이 될 때는 1입니다. 그러면 b는 너가 0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라서 루트 2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 되겠다는 거죠. 비율이 같은 거니까.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는 얘도 등비수열 아니겠어? 그지? 얼마겠어? 2루트 아니겠어? 그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QR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네끼리 서로 빼서 대입하면 되지. 서로 빼면 로그 2에 x-1 에다가 2에 2분의 3승을 대입하시면 2분의 3 빼기 1이니까 답은 2분의 1이 되네요. 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한번 대입해서 세워서 한번 해볼까요? 7번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다 서로 이동된 관계가 아닌 것들만 나오고 있어서 위치 기본적으로 다 서로 다르죠? 대입하면 어쨌거나 각 좌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점들 간의 관계를 보셔야 되고 마무리 자체는 누구로 하셔야 되냐면 gx로 하셔야 돼요. 왜 gx로 해야 되냐면 유일하게 gx가 두 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있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 2일 때 b제곱인 것과 4일 때 b 4승인 거는 요만큼의 함수값의 차이가 지금 2가 된단 말이야. 정사각형이라서. 그래서 b 4승은 b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B제곱은 2가 나올 거예요. 요게 나오고 나면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우리가 A 4승이랑 B 제곱이 같고 B의 4승이랑 C 제곱이 같기 때문에 다 했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야. 왜 B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냈는가? B를 가지고 푼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 GX만 유일하게 두 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 요렇게는 점이 한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 더 안 해도 되죠? 넘어갑니다. 우리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이 이제 전형적인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요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하는 어떤 그런 문제인데 로그 함수라는 거는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쪽은 사실은 마이너스 로그 x인 거고 이쪽이 로그 x인 거죠. 이 좌표들 간의 관계를 조금 볼 거고 지금 A1, A2, A3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었는데 A1, A2, A3 만나는 점들 간의 관계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두 점이 있고 요 두 점이 있고 요 두 점이 있는데 이쪽 순서대로 너네가 B 1, 2, 3 너가 B 1, 2, 3 이쪽이 C 1, 2, 3이죠. 잘 보면 는 A의 뭐 1이라고 한다면 는 A1을 구했을 때랑 이쪽에서 는 A1을 구했을 때랑 너의 해가 이제 B1인 거고 너의 해가 C1인데 정확하게 둘은 늘 어떤 관계에 있냐면 여기서 X값을 구해보면 10의 마이너스 A 원승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X값은 그냥 10의 A 원승이 나오죠. 지금 요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는 값이 같지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지수 부분에 마이너스가 붙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둘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역수 관계에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네.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봅시다. 기억번 B1이 2가 되면 C1은 그것의 역수인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기억번 참입니다. 니은번 Bn 플러스 1 빼기 Bn의 값이 일정 밑줄 이 차이가 일정하다는 건 사실은 수열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Bn이 무슨 수열인 거야? Bn은 당연히 등차 수열인 거지. 그럼 만약에 어떤 Bn이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의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도 등차 수열이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그 수열을 뭐라고 부르죠? 등차 수열의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을 우리는 이름 혹시 안 들어봤나요? 조화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까지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조화수열이라고 부르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잘난 척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등비수열인 경우에는 너의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도 당연히 등비수열이 되겠죠. 원래 등비수열 역수치에도 등비수열이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다.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최대 최소 나오는데 우리가 1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은 쉽고 12번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로그 2x고 너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죠. 서로 원점 대칭인 상황이고 일단은 요 점의 좌표가 y좌표가 베타니까 그럼 는 베타 하시면 2의 베타승이 나오면서 2의 베타승 콤마 베타가 되겠죠. 요 점의 좌표가. 자, 요 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는 알파인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고 그럼 2의 마이너스 알파승인데 또 다시 마이너스가 되나? 헷갈려. 는 알파 하면 마이너스고 2의 알파승이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죠.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냥 좌표를. 자, 그래 놓고 뭘 알려줬냐면 베타와 알파의 차이가 정확하게 2라는 걸 알려줬고 즉 알파는 베타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죠. 베타 플러스 2. 알파 값은 양수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구해 볼 건데 결국에는 이만큼은 어차피 2고 이만큼의 길이가 너에서 너를 뺀 겁니다. 서로 빼보시면 2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의 베타가 나오지. 즉 이 값이 최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최소. 뭐 여기서 이거를 대입해서 푸셔도 되지만 어차피 2의 마이너스 알파와 2의 베타 둘 다 양수니까 하나 갖다 2배의 루트 산술기하 이렇게 되겠죠. 둘이 서로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 빼기 베타가 2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승인데 루트니까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지? 요거 2분의 1, 2, 1. 그래서 너의 최소는 1이 됩니다. 곱하시면 답은 2가 나오는 답은 이제 4번에 있죠.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최대 최소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자, 기니디 합답형인데 이게 수능에는 참 안 나오지만 내신에는 곧잘 나오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유형인데 먼저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13번이 아마 중동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남학교 기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볼게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각각 두 개의 곡선과 만나고 있죠. 보니까 하나가 5의 x승이고 하나는 로그 3의 x야. 보시다시피 둘이 서로 밑이 다른 상황이거든. 근데 밑이 다른 함수끼리는 비교하기가 기본적으로 불편한 데다 뿐만 아니라 로그 함수와 로그 함수, 지수 함수와 지수 함수가 아닌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를 비교하는 입장이라서 더더욱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보조선을 그을 건데 그 보조선을 지수 함수 쪽에다가 긋든 로그 함수 쪽에다 긋든 둘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로그 함수 쪽에다가 긋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봐봐. 그림을 너네가 그려보면 자 로그 3x를 이렇게 그린다고 칩시다. 로그 5의 x 같은 경우에는 0,1을 지나가야 되는데 얘보다 훨씬 더 가파르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5x승. 그러면 이제 요 둘을 서로 비교를 할 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비교하기가 불편하니 너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로그함수를 하나를 새롭게 그리든지 아니면 너를 대신하는 지수함수를 하나를 그리는데 선생님은 가로로 좀 넓게 쓰는 게 좀 편해서 너를 대신해 줄 누구를 그릴 거냐면 로그 5의 x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로그 5의 x라는 보조선을 그려요. 보조선. 보조 그래프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한다고. 너랑 너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 그럼 이제 기억번 우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먼저 그어 놓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 뭐 대충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5가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요 교점이 지수함수랑 만나는 게 a1, b1이거든? 그리고 얘랑 만나는 게 a2, b2인데 요 녀석을 어디 위로 데려올 수 있냐면 여기 위로 데려올 수가 있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자 어차피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자체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대칭입니다. 이렇게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1, a1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해봅시다. 기억번 a1 빼기 a2랑 b2 빼기 b1 너는 어떤 관계 있는가? 지금 기억번의 표현을 보시면 x 좌표끼리 서로 뺐고 이쪽은 y 좌표끼리 서로 뺐는데 보면 1에서 2를 뺐는데 2에서 1을 뺐죠. 그래서 조금 안 맞지.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통일을 해줍시다. 이렇게. 그러면 좌변은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자, 요게 이제 표현이 뭐냐면 a1, b1과 a2, b2를 연결한 직선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요 두 점 연결한 기울기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짜리고 기억번은 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기울기 표현이에요. 기울기 표현. 기울기 표현. 근데 이 기울기 표현이 다양하게 등장을 해. 뭐 다양하게 변형이 될 때가 있어. 얘는 그나마 거의 변형을 하지 않았다. 니은번 A1과 A2 그 다음에 A1과 B2, A2와 B1을 비교해 달라. 보니까 A1이 지금 너의 y좌표인데 굉장히 작죠, 값이. y는 x보다 아래 있고 그럼 A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는 A2가 그 다음에 작은가? 그 다음에 B2가 B1이 제일 큰가? B1이 제일 크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A2보다는 B1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B2가 A1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정도 이제 쉽게 찾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도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A1, B2 요거 찾았고 A2, B1 찾았고 그러면 요거 둘만 비교하면 되네요. A2와 B2 얘네는 어떻게 비교해? 그죠. Y는 X를 기준으로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는 너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거든. 왜 아래쪽에 있을까? 얘는 지금 점을 찍는다고 치면 1,0이잖아. 그 다음에 어딜 지나가? 3,1을 지나가요. 3,1이니까 Y는 X보다 한참 아래 있죠. 계속 아래로 깔린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서는 A2가 B2보다는 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고 Y는 X를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디귿번은 무슨 소리일까요? A1제곱 더하기 B1제곱, A2제곱 더하기 B2제곱 무슨 표현일까 이게? 지금 기울기 표현은 기억반에서 나왔고 어차피 A1, B1은 각각의 XY 좌표야. XY 좌표 제곱해서 더한 게 무슨 표현이 될까? 그렇죠. 원점과의 거리 표현이에요. 원점. 양변을 루트를 취한 원점과의 거리 표현입니다. 그럼 원점과의 거리가 누가 더 가까운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얘랑 얘를 비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이 좀 더
짧죠. 그래서 A to B2가 더 짧아요.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됐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번도 이제 비슷한 종류의 문제인데 조금 복잡하고 우리 어디로 가냐면 16번으로 갑시다. 16번. 14번 나중에 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이거는 약간 내신 문제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상당히 좀 판단할 요소가 많아서 자 16번 보시면 로그 2의 x 절대값이랑 2분의 1의 x승 그래프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각 함수의 관계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절대값 함수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쪽 이 함수는 사실 누구냐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서 사실 로그 2분의 1의 x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누구냐면 로그 2의 x인 거죠. 절대값 함수라는 건 이렇게 두 토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만나고 있는데 이쪽 그래프가 누구냐면 2분의 1의 x승. 그러니까 너의 교점인 요 교점은 y는 x 위에 있겠네요. 왜냐면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던데 2의 x승도 있지? 자, 2의 x승이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2의 x승. 그래서 내 생각에는 왠지 이 교점과 이 교점의 관계가 다소 수상하거든? 자, 얘는 누구냐면 로그 2분의 1의 x와 2의 x승이 만나서 생긴 교점인데 2의 x승을 y는 x 대칭을 시키면 누가 되냐면 로그 2의 x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x를 y는 x 대칭을 시키면 2분의 1의 x승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되냐면 요 그래프죠. 아니지? 로그 2분의 1 x 요 그래프. 그래서 너를 y는 x 대칭시킨 게 여기.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얘랑 서로 y는 x 대칭이고 다시 너랑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이 둘의 교점은 너와 너의 교점인 이 교점과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뭐 그림 자체를 문제에서 워낙에 깔끔하게 줬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P, Q, R 이렇게 된다. 기억번 x1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가? 이런 식으로 실근의 위치를 물어볼 때가 있어. 지금 1은 여기 있고 2분의 1이 너보다는 좀 왼쪽에 있는지를 물어보겠다라는 거는 너와 너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각각에다 2분의 1을 넣어달라는 소리예요. 여기 2분의 1 대입하고 여기 2분의 1 대입하고 근데 보니까 여기다 2분의 1 대입했을 때 값이 1이 나오지. 근데 여기가 1 아니야? 1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찾아가면 바로 요 점이 2분의 1이에요. 보시다시피 어때요? 당연히 P점보다는 좀 왼쪽에 있죠.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둘을 굳이 다 대입해서 비교할 필요조차 없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과 1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니은번 지금 x2, y2랑 x3, y3를 서로 뺀 것이 0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x2, y2는 q점의 xy 곱 그 다음에 x3, y3는 r점의 xy 좌표의 곱인데 둘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사실은 x2는 y3고 y2가 x3죠. 그래서 당연히 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귿번 x2와 x1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가 y1과 y2 빼기 1을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얘는 일단은 변형입니다. 여기 2인데 변형이 필요해요. 변형 어떤 종류의 변형을 해볼 거냐면 내 생각에는 역시 기울기 표현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얘를 이쪽에다 나눠줄 수 있거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뭔가 나눠줄 수 있고 근데 어차피 x1과 y1은 서로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 나 같으면 이런 표현을 좀 바꿔줄 것 같아. 얘를 x1으로 바꿔주고 얘를 y1으로 바꿔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구조를 일치를 시키려고 이렇게. 얘도 y1 빼기 1, 얘도 y2 빼기 1. 그리고 양변을 x1, x2로 나눠줍시다. 어차피 x1, x2는 양수기 때문에 나눠준다 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자, 이제 이렇게 바꿔놨지. 그럼 우리는 무슨 기울기로 바뀌었어, 이제? 얘는 P점과 0,1을 연결한 기울기인 거고, 얘는 Q점과 역시 0,1을 연결한 기울기가 된다고. 자, 0,1이라는 점은 여기 있습니다. P점은 여기 있고, Q점은 여기 있어요. 보시다시피 두 직선의 기울기 중 어느 쪽이 더 크게 되냐면 바로 Q점이 더 크게 돼 있죠. 이쪽이 더 값이 크게 되고, 틀렸네요. 이해가요? 기울기로 바꾼 형태를 알겠어? 이 기울기 변형식이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함수에 대입도 안 했고 그나마 좀 간단한 편에 속하고 D급번에서 선생님이 아까 X1과 Y1 서로 바꿨지, 그지? 그걸 왜 바꿨는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지금 동일한 Y에 대한 구조로 바꾼 거예요. 그래야지만 동일한 점에 대한 평균 변화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뭐 다행히도 수능엔 잘 안 나오는 유형입니다. 어려운 유형이긴 한데 내신에 주로 많이 나오고. 다음에 25분이잖아. 지수로 방부등식이 남았는데 그리고 그래프의 활용도 남고 좀 많이 남았죠. 다음 시간에 또 할까? 중요한데.